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 4.19 때문에 뭐 몇 명이 죽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되묻고 싶어요. 그럼 이승만 때문에 산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이 제주 4.3은 1948년 5월 10일 재현 의원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남로당이 일으킨 사건이다. 요즘은 뭐냐면은 제주 4.3은 이승만과 군경이 국가폭력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거다. 그러니까 원인은 싹 배제하고 결과 중에 일부만 이제 부각시키는 그런 거예요. 저는 원래 영화를 학교에서도 영화를 전공했고 20년 전이면 제가 20대 중반이었거든요. 아버지께서 이승만 대통령 영화를 한번 찍어보면 어떠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유명 감독이 아니지만 그때는 사실 더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막막했죠.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카메라에다가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보고 이승만 대통령과 악수를 해본 분들 그분들은 만나면 무조건 물어봤죠. 이승만 대통령이 어떠셨어요? 뭐 그런 걸 이제 보고 그걸 카메라에 담았죠.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극영화 연출을 더 좋아하고 앞으로도 그쪽으로 나가고 싶은데 다큐를 하는 건 아무래도 그냥 자금이 좀 부족하니까 다큐를 하는 건데 하다 보니까 좀 매력이 있어요. 다큐도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 다음에 아무도 못 찍어요.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님 인터뷰를 사람들이 많이 했을 텐데 이승만 대통령이랑 일하셨을 때 어떠세요? 뭐 이런 질문을 안 해봤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만 해봤었나 봐요. 뭐 누가 하고 공개를 안 하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그걸 못 하잖아요. 만나거나 같이 일해본 분들을 기록을 못 하니까 그게 다큐의 좀 매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아버지께서 제안해 주신 게 있고 왜곡이 많이 되졌다. 과오가 조금 있는데 어떻게 거기다 집중이 된 거예요. 건국을 하고 이게 건국 자체가 어려웠잖아요. 건국을 하고 또 나라 이거 지키는 것도 어려웠잖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열세였거든요. 공산주의에 비해서.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지켜주고 이게 사실 제일 큰 고민인데 뭐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 4.19 때문에 뭐 몇 명이 죽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되묻고 싶어요. 그럼 이승만 때문에 산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걸 안 보고 자꾸 작은 거를 이제 하는 걸 보고 언젠가 이게 좀 정정이 되어줘야겠다. 뭐 예를 들면 뭐 농산물에 벌레 붙으면 살충제 뿌리면 벌레도 죽지만 뭐 알곡도 좀 죽을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이 피해가 난 부분을 부각시켜서 그래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 어릴 때부터는 이승만 대통령을 좋아했었어요. 근데 자세히는 몰랐어도 그냥 저는 좀 뭐 아버지가 막 이승만 대통령을 강조하고 그러시진 않았는데 좀 그냥 좀 큰 그림을 보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 4.3 영화도 이제 뭐 재작년에 제작을 해서 이제 공개를 했지만 그것도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원래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이 제주 4.3은 1948년 5월 10일 재현 의원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남로당이 일으킨 사건이다. 이게 법원에서 난 판결이에요. 그냥 정의예요. 요즘은 뭐냐면은 제주 4.3은 이승만과 군경이 국가폭력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이 정의는 원인은 싹 배제하고 결과 중에 일부만 이제 부각시키는 그런 거예요. 이 양민이랑 저 공산주의자랑 섞여 있으니까 군복을 따로 입은 것도 아니고 분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죽이다가 어쩌다가 뭐 무고한 사람도 죽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저 국가 폭력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그죠 항암 치료하거나 뭐 수술을 할 때도 아니 아프니까 도려내지 말고 가만히 놔둬다 도려내다 보면 정상세포도 죽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자체를 항암 치료가 잘못돼서 뭐 항암 수술이 잘못돼서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크게 원인이 뭐냐, 결과가 뭐냐 이렇게 좀 따지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저도 이승만 대통령을 숭배하고 이런 거는 다르지만 그래도 더 큰 일을,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악인으로 평가되는 거는 좀 이건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기 바쁜데 저는 좀 인간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인간 이승만은 안 보고
뭐 남북 분단의 뭐 원흉이다 어쩌다 해갖고 굉장히 좀 악마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인간 이승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이 만 73세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은퇴할 나이에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우리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지냐 마느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숙제를 푸신 거예요. 은퇴할 나이 되신 분이. 네, 그래서 그거는 이분이 학벌이 굉장히 좋으시지만 이분은 학벌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나라 사랑, 그리고 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놓지 않겠다, 이런 열정, 그런 게 있지 않았으면 저는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 작품에서 좀 표현을 하려고 했어요. 이 작품을 본 후배 한 친구가 말하기를 이거 보고 자기가 이승만이었다면 자기가 그냥 다 때려치고 미국을 갔을 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좀 전달이 됐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저는 미국의 협조를 많이 받고 건국한 줄 알았어요, 조사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딱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미국도 뭐 어정쩡하게 해가지고 좌우합작하라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답답해했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소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고,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 미국 지지도 뭐 받는 것도 아니고 받는 그렇게 있었는데, 남한 내에서조차 그런 공산주의자들의 방해, 그런 게 엄청나게 강했는데, 그런 거를 잠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건국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자체에 싸울 때 너무 그냥 외롭게 싸웠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이제 좀 배경을 설명으로 좀 한 거다 보니까 이제 글로 깊게 이제 파고 들어가지는 않았죠. 네.